이 자리에 와주신 임종석 의원님,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동포들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이 시간에서는 복수국제법에 관한 저희들의 의견과 사례들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뒤쪽에 있는 기자분들은 빼고 이제 저희 4명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미주 아태재단의 고문 변호사가 있는 위장현 변호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김상민 목사입니다. 이쪽 아틀랜타 지역의 한인 교회협회 차기 회장님 되실 김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송주성입니다. 아태재단 회장님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최현경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신뢰로 있었던 어려웠던 점들을 먼저 말씀하시겠는데 김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근데 우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교포 사회를 위해서, 교민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쉽지 않은데 또 선거철인데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교포들이 이렇게 의견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미국에 온 지 82년도에 왔습니다. 82년? 예, 뭐 오래됐죠. 미국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아들들은 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민권자들이죠. 본 시민권자들인데 저희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중 물론 이제 우리 아들들 두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중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죠. 말이 참 어렵다. 말이 어려워. 그런데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제가 총회장으로 섬겼어요. 그 진례교 총회장으로 섬겼는데 그때 한국에 내가 몇 번 데리고 나갔었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이 너무 형제들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한국에 좀 가서 몇 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 그리고 와가지고 한국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피니시하고 그리고 한국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영사관에 데리고 왔어요. 아틀란타 영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는데 비자 받으러 갔더니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선천적 이중 국적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도 신청을 해야 되고 한국 여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다가 군대 문제가 이제 병역 문제가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영사관에서 안내를 해준 게 뭐냐면 병무청에 연기를 할 수가 있다. 병무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쭉 그 캐다고리를 쭉 보니까 우리 아들이 딱 맞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연결을 해주더라고. 30 몇 년인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한 2년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회사 아시안 담당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한 2년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아버지 나 미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본사로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법이 뭐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3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달인가 본사로 왔어요. 지금 샌호세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잘 됐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국에 와서 2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일 재미있는 게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갈 때가 제일 재밌대요. 민방위 훈련 가서 한국 역사를 듣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대요. 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이제 법이 자꾸 바뀌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갔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 만난 친구들도 있고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물건 쳐다보듯이 동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이게 전철 같은 거 타보면 그러니까
한국에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역차별적인 걸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렇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법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걔들이 미국의 요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벌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국적 자격은 주질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스터디를 하고 난 후에 의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선천적 이 복수국적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들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1세대들이 완전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민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들을 낳는데 근데 완전 부모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피해들이 많고 근데 완전 이 대한민국에서 또 병역에 대한 게 병역 기피로 해서 2005년도에 원정 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가수 유승준 씨가 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나이 들어서 들어오려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승준법을 만들면서 이제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중국적자에 대한 거를 막으려면은 좀 이 병역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50만 강군 뭐 맨날 그러지만은 지금은 거의 전자전 아닙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젊은 애들이 없거든요. 지금 뭐 100만 아이들 100만 낳았던 그 58년, 57년 이런 시대하고 틀리게 지금은 뭐 30만도 안 되거든요. 연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완전 모병제로 바뀌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 법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대선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좀 나가게 되면은 제가 세계한인민주회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이 재동포 위원장 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먼저 김석기 의원이죠. 그쪽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법을 바꾸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이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 기피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 병역 기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뭔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8.15 이 강복절날 특별 사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럼 뭐 잘못된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거는 저 교민사회에서 재동포 분들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결국 이제 특별 사명권을 뭐 발동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연 공약에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새로운 논란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 법망을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먼저 뉴욕주의 메릴랜드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해서 주한미군 공군장교 임명이 취소되는 이러한 맞습니다. 사례도 있었고 저희 조카도 사실은 지금 주한미군으로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다행히 미리 예. 포기를 한 상태라 그래서 이제 지금 평택에 미군 부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 이 2세 3세 이 대한민국의 2세 3세들이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뉴욕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가면은 이거를 정책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정책본부하고 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거를 이 대선 공약에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또는 이 다양한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또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 하실 말씀. 저도 이제 제 아들이 그 군사대학을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장교로 그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옛날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한국에서 초청들을 한 적이 있어요. 글로벌 인재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을 가서 뭐 찜질방이고 뭐고 다 보고 그때 차범근 뭐 아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도 머리 빡빡 깎고 한국을 참 좋아하고 그러고서 이제 장교가 돼서 한국을 나가겠다. 그런데 졸업을 딱 할 시점에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씨앗들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아들놈이 갈등도 많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 직전에 자기 갈등이죠. 그렇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포기를 하고 애플 갔다 뭐 했다 지금은 이제 그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덴버 가서 아예 그 좀 뭐 근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한국은 자기는 한국 가서도 다 적응이 될 줄 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회에도 몇 번 나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고 여기서 보면은 저 김충식 대표가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앞장서서 이 복수국적 때문에 많이 힘도 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가지 그 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와서 오늘 여기 오면서도 그랬어요. 여기 와서 얘기해서 뭐 효과가 있을까? 솔직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그 국가가 필요해서 했겠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시대에는 그 법이 필요했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수많은 남자애들은 많이 문제가 아니고 여자애들도 가서 원어민 교사고 뭐고 하면 그 인재들이 나가서 할 때 다 비자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몇 년 전에는 그 병무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자기네 병무청에서도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다 문제 삼지는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희는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원하는 거는 순간순간 좋은 소리보다는 뭔가가 확실하게 법제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인정도 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그런 방법에 임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좀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먼저 복수국적자들 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 이탈을 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좀 하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 비근한 예로 이렇게 간담회 놓고서는 들어가가지고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은 또 그런 놈이 또 왔다 갔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제가 그 전에 이 조직부총장 할 때 뭐 명칭은 상가하고 외국에 어디를 갔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한 10대 분하고 간담회 하는데 또 그 다음날 체육인들하고 또 간담회하고 이랬는데 하나같이 모 대사가 너무 갑질이 심해서 재동포 사회가 너무 삭막화되는 거예요. 결국 뭐를 우리가 의견을 해러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고 또 거의 지시하듯이 하고 그런 얘기 듣고서 그 자료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강경화 장관 시절인데 그래서 대사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를 내가 또 교민사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이 이야기가 맞다면 바꿔주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교민들을 위해서 재동포를 위해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심부름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해서 것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저희 당에서만 해가지고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법안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만요. 법안 통과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재동포 위원장이 김석기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하자고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편투표제 이런 것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요번에 바로 좀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것도 토론회를 좀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하고 그래서 과연 이 선의의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좀 구해내고요. 혹시라도 그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기자님이 가장 전문가신 것 같더라고. 먼저 질문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잡게 되면 한번 오셔서 이 패널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동포 위원장이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재동포 여러분들께서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선의 피해자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대안이 있다면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심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예. K뉴스한테 유진희 기자입니다. 그 다음 대선 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그 법에 대한 문체를 바꾸는 거 이전에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왜 군대 가야 돼? 근데 대한민국 법원을 제가 인터넷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법제, 그러니까 법령이 영어로 번역된 데가 없어요. 몇 군데가 사설기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법령을 얹고 이해를 돕는 데 쓴다. 그 영문들이 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들이 이 병역법에 관한 거, 복수국적법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주면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라고 디렉션을 주게 되면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왜 그냥 엄마 아빠도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갖고 또 그렇죠. 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 군대 생활했을 때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한국 군대 그래?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세들이 직접 자기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 마친 애들을 이제
병역 보호하지 말고 국적을 자동 이탈하게 하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신뢰는 잊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와가지고 박사과정 때 미국에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또 주재원이 끝나고 한국을 들어가서 몇 년 안 있다가 또 다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고등학교까지 12학년 중에서 뭐 3, 4년은 한국에서 다닐 수 있지만 나머지 7, 8년 미국에서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 플러스 국민적 민방위역에 편입된 18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뭐 최근 9년 중에서 6년 동안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전체 12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8년 이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조건을 같이 붙이면은 그런 아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리고 전 아까 복수국적법에 대한 거를 영문으로 좀 게재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이거는 사실 단순한 문제고 당연한 서비스인데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좀 나가면은 바로 이 병무청 쪽에다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네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국회에서 세 분을 다 만났는데 그 중에서 김석기 의원님이 진짜 선천적 복수 국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 의원님이 만나시면 화성타문하게 다 말씀드리고 이걸 갖다가 빨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은 홍준표 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1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됐습니다. 근데 홍준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쪽 아닙니까? 케냐 법은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익에도 손해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영주권자.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다 한 2, 3천 명 그 이메일 다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게 어떻게 되든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이메일로 이 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갖다가 이메일 명의로 좀 쏴주세요. 그분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근데 여자분을 오늘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너무 울을까봐 제가 못 모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자, 일단은 나가게 되면 바로 김석기 의원하고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좀 토론회부터 좀 준비해가지고 이 법사위 쪽 필요하고 병무청 쪽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쪽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전문 패널 교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또 가능하시면 우리 기자님까지 좀 오실 수 있으면은 모셔가지고 좀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이 원하는 것은 A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중국적 때문에 B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진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모색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 2세, 3세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쓰임새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토론회가 좀 자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뭐 구상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전 이 코리안 드림 꿈꾸는 젊은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왔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 절벽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이 동포들이 또 리턴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코리안 드림 꿈꾸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이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꿈과 이상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세밀하게 해고 와야 되는데 이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해고 왔어요. 안 해고 왔는데 이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기 때문에 나가서라도 뭐 공부하면서 부딪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토론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네네. 네. 제가 18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네, 늦둥인데 그 구제 기간이 그 1회로 끝나요. 3월 31일까지. 그렇다면 제 2차 구제 기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놓친 그 기간에서 난 놓쳤지만 뒤늦게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구제를 줄 수 있는 제 2차 구제 기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게 그럼 1차 구제 기간이 어느 정도나?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해요. 3월 30일까지? 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나면 39세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39세에 지나야 돼요. 그 사이에 한국 가는 것도 그럼 너무 텀이 그렇죠. 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20세까지 2차 기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면 좀 3월 31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구제 기간에 내가 그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괜찮다? 저는 그 기간을 놓쳤지만 그 두 번째 기간을 택해서 뭐 한 1년 정도 이런 여유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이분들 다 말씀하신 거는 동참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분들이 선천적 복수적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도 모르셨어요. 그죠? 다른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신네들이 언론이니까 당신네들이 열심히 도와줘.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저한테 పెట్ట었어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지만 이 동네 동남부 일대의 총동사 관할이 25만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분은 아니까 1년이든 6개월 후인데 그분은 아예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좀 변호사에다가 일은 참 잘해줬어요. 제 아들께 딱 되니까 날짜가 딱 이러는데 영사관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사관 자체에서 미리 좀 힘들더라도 남자애들이 파악해가지고 그렇죠. 파악해서 좀 수고 좀 해주면은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고 뭐 다시 한쪽은 시민권자고 한쪽은 영주권자라 해가지고 자동 이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서류가 여러 가지니까 중간에 알면서 저 그걸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들놈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광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일단 그림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면신문이라고 해서 다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여기는 이제 아틀란타는 매체가 이제 지면, 그 다음에 TV, 라디오, 그다음 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 지역에 있는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3월 31일까지 만 18세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만 구제를 받는다라는 그 연초에 광고를 이렇게 때려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광고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18세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아들이 18세인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훌쩍 커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홍보는 필요합니다. 18세 때 자동 소멸되는 것이 엄마 아빠들이 신경 안 쓰고 자식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구체적인 것이 자꾸 끼어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호적에 올려놓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모든 부가로 들어오는 것은 다 차단하고 18세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소멸돼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